자,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28회 기출문제 21번부터 보겠습니다. 2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기업,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이런 건 하면 안 되죠. 금지된 행위고요. 이은 중개업을 하려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등록증 양도대여 하는 행위 하면 안 되고요. 이거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행위, 이건 할 수 있죠. 공인중개사를 고용해서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행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이니까 기억하고 니은이니까 3번이 되겠죠. (22번) 갑은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 을에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보수 지급 시기에 관하여 갑과 을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 대금의 지급 기한일로 한다. 그렇네요. 매각 대금의 지급 기한일로 합니다. 맞고요. 2번 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어요. 매수 신청 대리인 할 수 있는 것. 매수 신청 대리인 손에 차돌박이와 우포가 보입니다. 그랬죠? 우포가 보입니다. 6가지 기억합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 요번에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행위를 대신해서 할 수 있어요. 보증금 돌려줘 하는 행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고요. 우선 매수 신고, 차순위 매수 신고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할 수 있고요. 포기하는 행위. 그리고 보증금, 입찰 보증금을 제출하는 행위, 보증금을 제출하는 행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입찰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행위, 입찰표 작성해서 제출하는 행위, 우선 매수 신고 같은 거 이런 거 할 수 있다. 6가지 기억합니다. 3번 을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자기의 중개사무소에 보기신 곳에 게시해야 되고요. 4번 을이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관할 지방법원장은 그 을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아니죠. 휴업한 경우는 등록 취소가 아니고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4번이고요. 5번 을은 매수 신청 대리 사건 카드에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서 서명 날인해야 됩니다. 2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는 소관사항에 해당이 되고요. 2번 공인중개사 협회 설립 인가에 관한 의견, 협회의 설립 인가에 관한 의결은 정책심의의 소관사항이 아니에요. 요거네. 요거고요. 요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소관사항이에요. 인가주의죠. 국장이 인가를 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책심의의 소관사항이 아닌 거네요. 2번이고 3번 심의위원회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은 소관사항에 해당하고요.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소관사항에 해당하고요. 5번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도 소관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2번이고요. 2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아닌 것은 과태료. 1번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소속 공인중개사는 500과태료입니다. 500과. 2번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개업 공인중개사 100과고요. 과태료. 3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증 반납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고요. 4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업 공인중개사 이전 신고 의무 위반하면 100과고요.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라면 아니란 단어가 나오면 행정형벌 1,000이에요. 1년이 예징역 1,000만원의 벌금형의 행정형벌이지 과태료 사유가 아닙니다. 5번이네요. 25번 소속 공인중개사 법령상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격정지 사유를 모두 고른 것. 기억.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면 자격 취소죠. 자격 정지가 아니고 자격 취소 사유고.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역시 자격 취소 사유고요. 이거 이 이상의 중개사무소의 소속 공인중개사 이중 소속입니다. 이중 소속하면 자격 정지입니다. 자격 정지. 거래 당사자 쌍방대리하는 행위. 쌍방대리는 금지행위고요. 금지행위는 자격 정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리얼. 이거는 디귿리얼 3번이네요. 2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정형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1,000짜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 아니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행정형벌 1,000.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이중자 세 가지가 있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이중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행정형벌 1,000. 이걸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한 거래 정보 사업자. 이거를 이제 다르게 공개라고 그러죠. 다르게 공개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정형벌 1,000입니다. 다르게 공개하는 단어가 나오면 1,000. 중개은행과 직접 거래란 개업공인중개사. 직접 거래는 금지행위고요. 직접 거래는 행정형벌이 3,000이죠. 3,000. 그래서 1,000에 해당하는 것은 뭐로 고른 것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기업, 니은, 디귿. 3번이네요. 자, 요거 금쟁이 한번 정리해보죠. 금쟁이 나올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단식방해로 비,직,상,투 승에 걸렸으나 알을 먹고 간신히 났다. 요거 단식방해 미직상투증은 3,000이고요. 거초매알은 1,000이에요. 여기서 직접 거래니까 요거네요. 직접 거래니까 3,000입니다. 27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허가 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네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의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매는 거래행위가 아니므로. 왜냐하면 거래행위가 아니므로 이렇게 얘기했죠. 거래행위가 아니므로.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 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 취득부터 2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아니죠. 징수해야 되죠. 징수해야 된다. 해서 옳은 것은 기역 그리고 니은 디귿 3번이네요. 2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지도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지를 받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한다? 아니죠. 시도지사죠. 그 중에서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합니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 기준은 3개월입니다. 네, 그렇네요. 자, 업무정지는 뭐 별표에 가면 기준이 6개월짜리 있고 3개월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인장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3개월로 돼 있어요. 3개월이다. 그리고 그 3개월 범위에서 3개월이 기준이고 그래서 그 범위에서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도 있고 감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업무정지는 6개월 범위 내에서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근데 기준은 3개월로 돼 있어요. 요거네요. 2번이네요. 3번 시도의사가 가중하여 자격정지 처분하는 경우 그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죠. 4번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이중사무소 일정이죠. 이중사무소 일정이에요. 이중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임등춤이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 등록 취소예요. 5번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2년이 아니고 3년의 시효가 있어요. 업무정지는 3년의 시효가 있어요. 정답은 2번이고요. 29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들은 것은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개외보호 기억하는 건데요. 1번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아니죠.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외불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외국인 특례상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외불이에요. 정답은 1번이네요. 1번. 자, 2번 외국인이 경매. 자, 외국인 그러면 개외보호 기여한다 그랬어요. 개외보호 이래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요 세 가지는 사후신고고 요거는 사전허가다. 이거부터 기억하고요. 그리고 숫자 기억하셔야 되죠. 60일, 6개월 사전, 300과, 100과, 2000 이렇게 기억했어요. 자꾸 나올 때마다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경매는 계약 외 여기에요. 계약 외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취득한 때는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한증에 신고해야 됩니다. 맞네요. 3번 외국인이 취득하는 토지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적 허가구역이죠.에 있으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 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허가구역은 야생군문 그랬죠? 야생군문 이렇게. 생자. 4번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고 하는 요거네. 계속 보유예요. 계속 보유하려고 하는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한증 계속 보유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5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 등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 외국 법령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인 경우는 안에 있는 자본금이 얼마고 구성원이 얼마고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외국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3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이 중개인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가 아니고 15일이죠. 사고 쳐서 손해배상을 했으면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존해야 됩니다. 요거네요. 15일은 뭐 워낙 많이 나오는 질문이었어요. 숫자입니다.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이 된 때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정에 관한 사항을 설명도 하고 관계증서 사보를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4번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됩니다. 5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됩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보증 설정해야 돼요. 자, 업무보증 설정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보증 설정입니다. 워낙 중요하죠. 해서 틀린 것은 2번이었네요. 31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1번 갑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작성해서 교부합니다. 거래계약서 작성은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하는 겁니다. 2번 갑이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를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죠. 3번 공동중개의 경우 갑과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고 서명 민 날인이죠. 민 날인 해야 된다. 3번이죠. 자, 그럼 거래계약서는 서식 같은 서식이 있으면 서명 또는 날인도 있고 민 날인이 있어요. 그러면 서명 민 날인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두 가지는 서명 민 날인이고 두 가지를 뺀 나머지는 전부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3번이고요. 4번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은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이다. 그러네요. 자, 거래계약서 필요성 한번 암기해 봐야 되겠네요. 거래계약서에는 설계 조건과 가약금 인물의 인권이 지켜지도록 기재되어야 한다. 자, 거래계약서 필요성입니다. 요거 조건, 설계 조건은 거래계약서 필요성입니다. 자, 한번 다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암기하고 체크해 보세요. 요약집에 가서.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그러고요. 국장이고요. 주어 할 수 있다. 해서 틀린 것은 3번이고요. 3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개대상물의 입지 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 아니고 3년이고요.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을 확인 설명하지 않은 것은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네요. 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니까 기역, 디귿, 리을. 기역, 디귿, 리을. 요거네요. 4번. 3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실무교육은 그에 관한 업무 위탁이 없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실무교육 실시권은 시도지사. 2번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의 일시장소를 관부에 공고한 후 대상자에 통지해야 된다. 아니죠. 2년 통지 이렇게 기억했어 우리가. 2년 통지.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 내용을 통지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연수교육은 개별적 통지예요.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부에 공고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그 사람마다 다 사항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부에서 공고에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자,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실무교육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실무를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는다. 2년 이렇게 기억한다 그랬어요. 2년. 4번 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입니다. 맞네요. 직무교육. 5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증하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방교육의 실시권자는 국시 등이에요. 그리고 예방교육의 대상자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중개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받는 교육을 예방교육이라고 합니다. 3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형이네요. 주거형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을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습니다. 2번 건축물의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그럼 기본 항상이 우리가 뭐냐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기본 항상을 우리는 모르고 세부 항상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세부 항상은 기억한다고요. 세부 항상이 뭐죠? 내, 상, 환, 미공시, 실권. 자꾸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자, 내상환 미공실권이 아니면 무조건 기본적인 항이에요. 기본 확인상이에요. 자, 이거 내상환은 내는 내외벽 상태죠. 내외벽 상태. 내벽 도배 외벽 벽면 상태. 그 다음에 이거는 내외부 시설물 상태예요. 내외부 시설물 상태. 환은 환경조건이에요. 환경조건. 그리고 미공시. 공시되지 않을 미자.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가능상. 실권. 실제 권리 관계 가능상. 요거예요. 그래서 내상환 미공시권을 세부 확인상이고 요거를 네 가지로 뺀 나머지는 전부 기본 확인상인데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은 내상환 미공시권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기본 확인상에 맞습니다. 3번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 예정 금액을 적습니다. 4번 벽면 및 도배 상태는 벽면 및 도배 상태는 내벽 상태예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한 사항을 적습니다. 그러네요. 자, 세부 확인 사항은요. 자료 요구 사항하고도 동일한 말이에요. 자료 요구 사항. 자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자료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자, 그러니까 요거 내외벽입니다. 도배 및 내벽 도배. 내벽 도배입니다. 내벽 도배고 여기는 외벽 벽면이에요. 외벽 벽면 상태예요. 외벽 벽면. 그래서 내외벽 상태는 요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자료 관련 사항이고요. 세부 확인 사항이에요. 맞습니다. 5번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인 경우에 단독 경비용 감지기 설치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 아닌 게 아니고 세부 확인사항 이다예요. 이다. 정답은 5번이에요. 그럼 요거예요. 이 단독 경비용 감지기 설치 여부는요. 요 내외부 시설물 상태 안에 들어가요. 내외부 시설물 상태 안에는 수, 전, 가, 소, 난, 연, 승배인데 요거 소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방. 소방 안에 단독 경비용 감지기 설치 여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방은 내외부 시설물 상태고 내외부 시설물 상태는 세부 항상에 포함되는 거예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질문이에요. 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요거 틀을 잘 기억하시면 최난이도 문제도 맞출 수 있습니다. 5번이고요. 3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1번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이 아니죠.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이고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다.
아니고요. 옳은 거니까 틀렸고요. 2번 공인중개사 법령에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입니다. 초과 부분이 무효예요. 일부 무효 범위죠. 옳은 건 이거네요. 3번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의 한도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영역으로 정하는 거죠. 국토교통부령.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직접 정합니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행 보장을 위해 실비가 소요되더라도 보수 외에 실비를 받을 수 없다. 실비 받을 수 있습니다. 5번 주택인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관하는 시도 조례에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아니죠. 사무소 소재지죠. 사무소 소재.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에 따라서 보수를 받습니다. 옳은 것은 2번이네요. 그렇게 높네요. 다음에 3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와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충 판례에 따른다. 1번 중도금의 일부만 납입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총 분양 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아니죠. 총 분양 대금이 아니고 기 납부된 금액. 이미 납부된 기 납부된 금액. 기 납부된 금액 플러스 P예요. 잘못됐고 2번 교환개혁의 경우 틀린 것은 1번이네요. 교환개혁의 경우에 중개보수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에서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 가액을 거래금액을 하여 계산합니다. 3번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세 가지가 동일해야 돼요. 세 가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개보수는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맞네요. 4번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의뢰인 일방으로도 주택이네요.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는 게 의뢰인 일방으로도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한도는 거래 금액 1초분의 8 이내로 한다. 그렇네요. 임팔 매구 임팔 그랬어요. 임팔 8 요거네요. 임팔 5번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네요.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주택으로 취급하고 미만이면 주택 이외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거죠. 정답은 1번이었고요. 37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를 받는 행위 금지이고요. 2번 사례금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금지이고요. 초과보수 받는 행위 금지이고 3번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 수 없는 게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금지이고요. 4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이 아닌 개공은 개인인 개공 그런 뜻이네요. 개인인 개공이라는 얘기는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법부치 6조 2항의 개공을 말하네요. 그럼 개인 개공이 중개대상물 외의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가 아니죠.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면 금지예요. 근데 이제 중개대상물이 아닌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든지 말든지, 뭐 냉장고를 매매를 업으로 하든지, 뭐 TV를 매매를 업으로 하든지, 중고등차를 매매를 업으로 하든지, 찍기를 업으로 하든지, 이거는 우리 규율 대상이 아니에요. 중개대상물, 토건, 입간공의 매매를 업으로 하면 금지입니다만,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매매를 업으로 하더라도 금지에 당하지 않습니다. 요거네요. 5번 중개의뢰인이 중간생략 등기 방법으로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것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고도 투기 목적의 전매를 중개했으나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 중개인은 금지에 해당하죠. 미등기 전매의 중개죠. 미등기 전매의 중개인 금지행입니다. 해서 금지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이고요. 38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
계약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령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에 해당하고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역시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에 해당하고요.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의 매매계약,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이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권의 매매계약도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공급계약, 매매계약이니까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인데 이 법률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 답은 이제 5번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에요, 사실은. 자, 이거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은요, 도계공 주택은 도정 정책에 따라 도정 정책에 의해 빈집을 산 사람에게 우선 분양된다. 이렇게 기억했어요, 우리가. 자, 이거 할 수 없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해도 이런 출제 올해 반드시 이거 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나오면 거의 90%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외우셔야 돼요. 자, 8가지입니다. 도계공 주택은 도정 정책에 의해서 빈집을 산 사람에게 우선 분양된다. 8가지예요. 1, 2, 3, 4, 5, 6, 7, 8이에요. 자, 그러면 요 8가지 법에 의한 분양계약, 공급계약,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이고요. 그리고 요 8가지 법에 의한 분양권, 매매계약도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이고요.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도정법에 의한 요 입주권 하고 빈집 요거 입주권 요 2가지. 입주권이 매매계약, 입주권 매매계약도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이에요. 자, 일단 부동산거래 신고는 올해도 반드시 나올 거니까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일단 매매계약이고 공급계약은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이에요. 그리고 모든 법이 아니고 이 8가지 법에 대한 공급계약, 분양권 매매계약이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이고 그다음에 요거 도정법하고 빈집 요 법률에 의한 입주권 매매계약이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이에요. 자, 하나하나 봅시다. 이 도계는요, 도시개발법 요겁니다.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공은요, 공은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그 다음에 주는 주택법입니다. 주는 주택법. 택은 택지개발법이에요. 택지개발법. 그 다음에 도정은 요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고 그 다음에 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 그 다음에 산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은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령. 건축물 분양, 요일에 써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8가지입니다. 8가지 법에 대한 공급계약, 그리고 8가지 법에 대한 분양권 매매계약, 그리고 2가지 도정법하고 빈지법, 빈지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특례법, 이 2가지의 입주권 매매계약, 이렇게 해서 매매계약입니다. 해서 정답은 5번이고요. 요 틀을 다 외우는 것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근데 올해는 요 출제연이 반드시 들어와서 요런 유형의 내용을 문제를 반드시 내는 해예요. 그러니까 그거 정확하게 숙지하고 외우시고 있어야 됩니다. 부담스럽지만 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9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거래 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 기준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신고서 기재사항이다. 신고서 기재사항이 아니죠. 요거는 거래계약서 필요기사항이지. 거래계약서 필요기사항도 아니죠. 공법상 거래 기준 이용 제한하는 사항은 신고서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하는 거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는 중위 좋아하는 종가지표 잔소면을 개당 30원에 판단 내용이 기재된다. 이렇게 기억했어요. 자, 그 안에는 공법상 거래 기준 이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요. 중위 좋아하는 종가지표 잔소면을 개당 30원에 판단 내용 반드시 나온 거. 그럼 거래계약서 필요성을 한 번 더 해볼까요? 거래계약서는 설계 조건과 가약금 인물의 인권이 지켜지도록 기재된다. 설계 조건과 가약금 인물의 인권이 지켜지도록 기재된다. 따라서 이 공법상 거래 기준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거래계약서 필요성도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기재할 내용도 아니에요. 확인 설명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확인 설명할 사항, 거래계약서 필요성, 부동산 거래 신고서 기재 이런 거 막 섞어서 시험에 많이 내거든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질문인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1번이고요. 틀린 것은 2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 좀 수정을 했습니다. 올해 반드시 나옵니다. 해제된 경우 거래 당사자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올해 요 질문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 반드시 나오는 거니까 또 이런 유형이 출제는 올해 또 들어가는 해요.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인적사항과 해설 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도 신고사항에 포함이 됩니다. 개공이 거래계약서 작성에서는 개공에 관한 사항도 신고사항에 포함이 됩니다. 4번 거래대상 종류가 공급계약, 분양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실제 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공급계약, 분양권은 권리죠. 권리계약이에요. 권리포라고 기억합니다. 권리포 해수욕장 그랬어요. 권리포 해수욕장 이렇게 기억합니다. 권리포 해수욕장. 토건제 그랬어요. 토지 건축물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제외입니다. 제외. 그래서 토건제, 권리포 정도 하나 기억합니다. 권리포 해수욕장, 만리포 해수욕장이 아니고 권리포 해수욕장 그렇게 기억한다 그랬어요. 5번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서 적대 건축물 면적은 집합 건축물의 경우는 전용 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는 연 면적을 적습니다. 맞네요. 자, 요 지문 요거 반드시 나오는 거니까 잘 체크해 두셔야 돼요. 40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 대상인 부동산 거래 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인 간의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합니다. 그렇고요. 2번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네요.
신건불이죠. 신건불. 신건불이다. 온다. 불이다. 3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신분증명서를 신고한층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4번 거래 당사 중 일방이 국가인 경우에는 국가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5번 신고한층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잦은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불신고하고 거짓신고, 미신고에 대해서는 거짓신고와 미신고에 대해서는 감경 면제하는 규정이 있어요. 감면 규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는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자, 해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해서 1번부터 이제 21번부터 40번까지 내용을 다 정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좀 되셨다고 생각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